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절대 지켜야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는요. 항상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 토대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본인이 그런 상황에 생겼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째,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애터미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때문에 큰 숲을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슈퍼 드림을 꿈꾸라고 얘기를 하죠, 이동훈 총괄장님은. 그래서 조직의 크기는 가슴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죠? 제정신이 돌아오면 망한다라고 한 거예요. 힘들어요라는 소리는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쳐야 된다 이거예요. 불광불급. 미치면 목표에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정신이 돌아오면 힘들어요. 그러면서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장님의 말씀, 제정신 돌아오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아니, 이도우 총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트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설령 안 미쳤더라도 미친 척을 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누굴 위해서요? 내 파트너를 위해서요. 왜냐면 네트워크는 복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될까? 될까? 이런 의구심과 될 것 같은데 내 확신이 없을 때 근데 내 파트너가 너무 능력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능력자가 여러분들 밑에 있을까요? 안 들어와요. 있어도 나가요.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친 척이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을 흡수를 이제 이걸 인지를 하셔야지 애터미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요거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메 이것도 자, 화면 보이시죠? 자, 2090년도 사회 계급 0.001%는 플랫폼을 소유한 공용 기업이었어요. IT 공용 기업. 그리고 0.002%는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이제 플랫폼 스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90년도 사회 계급이라 그러니까 조금 와닿지 않죠? 여기 보면 99.997%가 그냥 불안정하다. 여기 보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그냥 잉여 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로봇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단순 노동을 다 이제 로봇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90년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피부로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여러분 아주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오늘 들으시면 인지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이게요, 껑충이 없어요. 0.001%의 불화 그러잖아요. 지금은 골고루가 있지만 그게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현상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 어디였어? 자, 여기 보시면 요게요, 2006년도 기사예요. 2006년도. 2006년도인데요. 구글, 구글 회사가요, 유튜브를 인수한 지가 이제 2006년도의 기사입니다.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구글 회사가 인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죠?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 UCC 사이트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 이때요, 사람들이 아니 왜 유튜브로 인수해?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미쳤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 회원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는 그때 당시에요.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1,000만 명의 유튜브 구글이 있을 때 16억 달러를 투자한다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니, 왜 구글 회사가 저걸 인수했을까?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됐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그 여러분 18년 전에 구글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업들은요 벌써 그런 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아날로그에 있었지만 다 온라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공룡 기업은. 근데 자 지금 상태를 또 이제 볼까요? 플랫폼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0.002%는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간 부를 누린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항상 운치기상과 기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서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스타가 누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다가, 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사람, 요 사람, 임영웅입니다. 자, 어머 화면이 꺼졌네요. 자, 화면 보이시죠? 임영웅. 요게 2023년도인데요. 임영웅 유튜브 회원수 4년 만에 몇 배라고 해요? 70배. 한 달 수익이 얼마에 추정돼요? 10억. 여러분,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간 임영웅이가 왜 또 이 사람은요, 왜 더 그런 시너지가 났을까요? 저는 코로나가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 나가게 다 방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뭘 봐요? TV만 보잖아요. 근데 트로트의 신선한데 너무 잘해 또. 실력도 좋아. 근데 전 국민이 그걸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엄청난 플랫폼 노래 영상이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한 달에 10억 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1년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달. 그러니까 0.001%와 0.002%가 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또 드리고 싶냐면 앱테크 여러분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처럼 방송을 하고 영상을 올린 사람만 수당을 분배하죠. 기존에 이제 유튜브를 모방한 한국 회사가 UCC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UCC는 분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도태되고 없어졌어요. 왜냐면 사람이 거기다 시간을 투자내려면 뭔가 성장성이 있어야지, 재미도 있어야지 뭘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는 계속 달러라는 수익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입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UCC는 분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도태가 되고 아예 없어진 기업이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플랫폼 시대로 이제 어느 기업이든 다 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기더라 이거요. 제가 그 어떤 분들이 저희 친척 언니가 아무래도 IT 회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의 그런 앱으로 된 거는 항상 정보가 빨라서 저한테 뭔가를 맨날 보내요. 그래서 저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게임을 보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친척 언니가 게임을 설치해서 받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설치를 하다 보면요. 앱테크, 예를 들어 감자 키우기, 그리고 뭐 파 키우기, 브로콜리 키우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 주기 클릭하면 저는 처음에 그게 게임인 줄 알았어요. 이거 물을 왜 주는 거야? 이랬는데 그거를 진짜 물을 주면서 계속 들어가서 클릭 눌러서 걔가 물을 줬다고 막 오늘 하루 줬어요, 하루 또 줬어요, 햇빛 쬐어요, 막 이러면 그게 잘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그 감자를 키웠다. 그럼 그 감자가 집에 배달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감자 공짜로 받으려고 감자 키우게 하는 거예요. 뭐를 키우고 싶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고구마 키우기, 뭐 밀가루 키우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랫폼 회사들이 뭔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저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죠? 머니. 유튜브도 머니잖아요. 그리고 애터미도 머니잖아요, 여러분. 충성 고객. 유튜브, 근데요. 야, 틱톡이 여러분. 새롭게 또 추가를 시킨 게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는, 그러니까 이게 경쟁 속에서는요, 얼마큼 유치를 하려고 많은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또 엄청난 투자를 하겠죠. 근데 틱톡이, 아, 요즘 아줌마들 사이에서 자꾸 10만 원 벌었다? 10만 원 벌었다? 나도 10만 원 벌었어.
그러면서 저희 아빠를 통해서 제가 틱톡을 그냥 들었는데 최근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 진짜 10만 원 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어? 영상만 봐도? 그러니까 영상만 봐도 나도 벌고 영상을 올린 사람도 벌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도 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보는 걸로 돈 버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보니까 추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우리는 그 틱톡을 보니까 네명까지만 추천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정말 저도 저 하나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 했더니 16,000원, 16,000원씩 그게 딱 캐시백식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뭐야 이러고 제 파트너 한 분은 하루에 4만 원을 버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4명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10만 원 벌어간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국장님 근데 이 영상을 자주 봐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나 4명밖에 안 되면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잘 볼 사람을 찾겠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막무가내 그냥 심심해서 아무나 하려다가 4명밖에 안 되면 누구를 해야 돼요? 틱톡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겠다 했어요. 그래갖고 보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입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안 되네 이래가지고 말하는데 저희 신랑은 이 가입을 했는데 틱톡을 무지 많이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 사이트가 2개로 들어가져가지고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라이트 그런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틱톡도. 그래서 여보 여기서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싫어. 강요하지 마. 그래서 제가 후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틱톡을 하루 종일 보는데 강요하지 말라고 거기 똑같이 뜨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최종 목적이 뭐냐면 틱톡은 4명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정말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겠다. 그 아무나 안 달겠죠. 아무나 추천 안 하겠죠.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죠. 근데 자꾸 기본의 그런 다단계나 이런 게 추천 수당이나 뭐 이런 게 자꾸 젖어드니까요. 우리가 애터미에 들어온 사람들도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나 달면 뭐예요. 생필품을 애터미에서 써주는 사람을 달아야지. 아무나 안 하고 저는 진짜 제대로 소비하고 제대로 할 사람만 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달라요. 여러분. 개나 소나 다 다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개나 소나 다 다르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꼈어요. 틱톡을 하면서. 아무나 달았더니 저희 신랑 그래도 제가 2사람은 남았잖아요. 희망이. 저희 신랑 딱 가입시키고 나서 틱톡에서 아예 16,000원밖에 못 벌었잖아요. 왜냐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어머 우리 아들이요 그래도 효자요 효자 열심히 봐서 제가 돈을 그래도 잘 무적이 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저를 추천해줘서 제가 틱톡에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 아니 우리 파트너님 많이 수당 받으면 열심히 시청해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봐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게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초가 있어요. 15초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 나가고 싶은데 조금 남는 그래서 안 나가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소비, 돈을 받게끔 하니까 충성 고객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요즘 틱톡에 연령층 높으신 분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마침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틱톡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애터미 회원들한테는 제가 막 댄스 챌린지 한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아줌마들이 더 날릴까 그랬더니 그 10만 원 번다는 거를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냄새 맡는 건 누가 더 한다? 4, 50대 분들 이상이 더, 그게 더 빠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화면을 볼 수 있게끔 애터미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출금하기가 뜨는데 제 거 보세요. 33,056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소비자들이 안 몰리겠냐고요. 보기만 해도 그렇게 추천만 해도 돈을 준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애터미에 충성 고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독자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중독자? 제품에 반한 소비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계속 멤버십이 막 늘어나서 뭐야? 막 포인트가 막 뜨는 걸 봐서 이게 뭐야? 주식처럼 중독자를 만드셔. 그래야 사람이 당장 돈이 안 들어도 뭔가가 계속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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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애터미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기하급 수소 충성 고객이 늘어나면서 글로벌로 퍼지더라 이걸. 그럼 여러분 2090년도에 저 지금 데이터대로 빈부격차가 0.001, 0.002% 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무조건 온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세요. 플랫폼 안에 싸그리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자, 플랫폼 안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이제, 뭐야. 플랫폼, 이제 예를 들어, 애터미가 있죠. 여러분, 애터미가 있는데, 애터미가 자회사 뭐가 생겼죠? 아자몰이 생겼죠. 요즘에 플랫폼들이 이제 멤버십이 많으면 어떻게 가냐면요. 그래서 멤버십을 여러분 자꾸 많이 가지라고 얘기하고 많이 늘려라고 하는 게 자꾸 제품을 전달해도 요 포인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멤버십을 늘릴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애터미도 멤버십이 많다 보니까 아자볼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멤버십이 있으면 팔려 나갈 걸 알고 계속 런칭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아자몰이 생겼을 때 우리 애터미의 소비자분들이 이 사업자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왜 아자몰은 잘 전달 안 해요 이래요. 왜일까요? 포인트가 낮아서.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 귀찮아서 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사위가 아자몰 초창기 때 거기 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자기 제품을 갖다가 아자몰에 입점을 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 잘 팔려요? 애터미는 충성 고객이 있으니까 팔리는데 과연 아자몰에 지금 우리가 그때 초창기 때는 사람들이 막 아자몰을 전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매출 좀 떠요? 괜찮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아자몰 생겼을 때는 그 국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직원 월급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영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다 아실 거예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누구지? 바람처럼 스쳐가는 야인시대! 갑자기 야인시대에 이 사람, 신영호. 요 사람이요,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거 저장료가 걸려가지고 제가 캡처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분이요, 돈을 크게 벌었는데, 여기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왕초, 배조영, 야인시대, 신영균으로 잘 나가던 윤용현 배우가 1톤 트럭 배송하는 이렇게 하면 여기 2개월 전 영상이거든요. 60만 조회수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27억 갚고 살아요. 잘 나가던 배우가 시골에서 배달 뛰는 이유.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 그러는데 여기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대기업 회장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물론 그 회사를 갔다가 이건 정말 운인데, 애터미의 박완길 회장. 여기서 애터미 박완길 회장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회장님의 그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이렇게 회장님, 박완길 회장님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작가가. 그랬더니, 대박, 만난 것도 놀라지만, 저는 그분의 그 어떤 마인드, 심성,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그날 이제 제 물건을 드셔보시라고 부사장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부사장님이 나올 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회장님한테 한번 드려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다음날 나한테 오후 한 2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첫 마디 회장님한테 전화가 직접 왔고요. 박한규 회장님이 이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나 봐요. 첫 마디가 이거 맛있다.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가 해준 불고기 맛이다. 그렇게 해서 애터미에 몰이 있대요. 아자몰이라는 몰이 있는데 내가 그 대표의 연락처를 줄 건데 아마 그 대표한테 잠시 후에 연락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그 뭐예요? 운이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저분이 아자몰에 입점해서 좀 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사위가 입점을 초창기 때부터도 봤고
점점 저 사람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박완규 회장님이 은인이라고 말을 할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저걸 보고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왜? 애터미 회원들, 저도 아자몰의 애터미의 충성 고객이지만 아직 제가 원하는 아자몰에 있는 제품들은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충성 고객이 애터미를 하는데도 아자몰에 손이 안 가고 없어요. 제가 찾는 것들은. 없는데 그게 더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바잉 파워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막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자몰에. 저한테도 주변에서 애터미에 입점하고 싶다고. 왜냐면 애터미는 들어가면 대박 난다라고 기업 자체에서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애터미 너 하고 있어서 만나달라고 해서 저는 애터미 사업시키려고 관심 있는 줄 알고 만났는데 제 친구들 몇 분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터미에 입점하고 싶어서 자기 남편이 사업하는 거를 나를 통해서 혹시 이게 런칭이 안 될까? 그래서 좀 만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차를 한 사람들 뭐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중소기업에서 애터미에 입점하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애터미는 물건이 겹치면 안 되니까 없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자몰에 입점해봐. 아자몰에 신청해봐. 제가 이랬더니 그때 그 반응은 다 주변에 있는 반응들은 뭐였냐면 아자몰? 아자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자몰에 입점하고 싶어서 난리 나겠죠. 그쵸? 그리고 저는 아자몰에 그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아자몰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우리 애터미가 일사일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도 어떤 딱 화장품 브랜드가 나오면 다른 다사, 일사다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장점은 뭘까요? 복잡하지가 않죠. 그 사람이 애터미 런칭한 제품은 우리 충성 고객들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있잖아요. 애터미가 런칭한 거는 이거 써도 돼. 뭐 다른 거 비교할 필요 없어.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단점은 또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사다품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일사다품을 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백종원 옛날에 음식 프로그램 보면 어떤 식당에서 제 메뉴가 엄청 많으면 백종원이가 했던 게 뭐였어요? 없애라 그러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정말 맛있게 해라, 막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애터미가 참 전략적으로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다 내 고객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자몰이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야, 이거 일사다품이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신랑이 그때 건강식품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속으로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마누라가 하는데 왜 저래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래. 아자몰에 입점을 시키는 꿈을 가지면 되지. 왜냐면요,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요, 바뀐 게 뭐냐면, 구글하고 한국에서 의류회사가 있는데요. 의류회사에서 이제 무신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무신사라는 브랜드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근데 무신사도 브랜드인데요. 자기가 만든 브랜드도 있지만 자기 플랫폼 안에 다른 브랜드 있죠.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 말고 중소기업 브랜드들 있잖아요. 중저가의 브랜드를 이 무신사에 입점을 시켜요. 그래서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소비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 그래서 저희 신랑도 지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신사에 입점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신랑은 처음부터도 의류 사업을 했을 때 처음부터 스타트를 어디로 했냐? 자기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지 않고 쿠팡에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항상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했었어요. 근데 무신사도 자기 브랜드가 기존에 있지만 다른 브랜드까지도 다 들어오게 입점을 시키죠.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아자몰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터미의 화장품과 건강식품, 식품, 의류 다 있지만 애터미의 아자몰에도 전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는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 또 사는 기업들은 또 잘 되겠죠. 그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죠. 어떻게? 남들이 못할, 저는 주변에서 아자몰 런칭해봐 이렇게 했었을 때, 뭐 아자몰 했었을 때 저는요, 이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조건 우리 신랑 제품 아자몰에서 런칭을 시켜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왜?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이는 그거 왜 해? 이러는데 여러분, 구글이 유튜브를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투자를 했을까요? 미래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슈퍼 드림을 꿈꾸셔야 돼요. 임페리얼이 됐을 때 엄청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또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 같은 사람들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들이 막 저는 아주 그냥 병아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100만 팔로우, 200만 팔로우 막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플랫폼 안에 아자몰처럼 하는 거예요. 최진아 플랫폼 안에 니네 회사 런칭해, 의류 런칭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것도 만들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는요, 여러분 플랫폼 시대에 멤버십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멤버십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점을 해가지고 내 개인이 그냥 경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플랫폼 있는 그 100만 명, 200만 그 사람이 유튜브에 그냥 막 영상만 찍고 이런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그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요, 엄청날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돈을 다 써도 다시 들어오는 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영원히 진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텐데 계속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또 다른 거를 계속 실천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유튜브를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뭐 장사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쵸?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무점포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애텀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하지 않고 다 런칭돼 있는 거를 내가 사람을 만나서 연결 고리시키는 거. 그거 하셔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10년 뒤에는 엄청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진짜 바짝 조여서 긴장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어떨까요? 막 떨려요. 야, 진짜 무섭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 나도 빨리빨리 커야 되겠다. 아, 진짜 불이 나게 열심히 해야겠다. 남들을 어렵다고 했을 때, 나 잘 되고 있을 때 그냥 안주하지 말고 내 파트너를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나 혼자만 벌고 누구한테 이제 나 혼자만 벌면요, 되게 고독하다 그랬어요. 근데 애터미는 참 잘 살면 그 균형 잡힌 삶을 밝혀주잖아요. 돈도 가치 있게 쓰고 잘 살 수 있게 균형 잡힌 거를 인생 시나리오를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참 문화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그러면 나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업 설명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재정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남자야. 그럼 웬만하면 여성분들을 찾아야겠죠. 왜냐면 여성분들은 매출이 그래도 계속 소비자들 전달하고 하는데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비전은 알지만 매출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에 맞게끔 사람을 찾으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설명하고 애텀의 이제 본격적인 사업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애터미도 플랫폼이라는 거를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다단계 인식이 쌓이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애텀의 확신과 이 비전을 모르면 자꾸 누군가가 밖에 나가갖고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 그럼 총알 맞아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흔들림이 생기죠. 근데 이런 정보를 갖다가 제가 가르쳐 주는 거를 공부를 해서, 야, 앞으로 시대가 진짜 그러네. 근데 내가 유튜브 할 수 없네? 그래서 내가 틱톡 방송할 수 없네? 내가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 뭐 해야지? 그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는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마지막 도구구나. 그러면서 그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해내시라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나를 쳐다보는 누군가들이요. 한참 우연히 지나고 너 아직도 애터미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당연히 하고 있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이제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런 신뢰. 왜냐면 제가 과연 성공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소개를 못 해줄 수도 있고 괜히 또 이게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 다단계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누구 잘못 소개해줬다 내 지인들이 피해를 보면 어쩔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소개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가치를 잘 알면 비전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림 없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말에 에너지가 팍 나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 말이 아시겠죠? 제가 요즘 이렇게 젊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광이 난대요. 광.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야, 돈 버네. 지금 잘 나가고 있네. 그런 아우라가 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나 옛날 되게 촌스러웠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좋아졌지 그랬더니 그 제 친한 가수 언니가 딱 그 언니 되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언니거든요. 야, 왜겠냐. 때깔이 벗겨졌잖아. 그게 돈이 좌우하는 거 딱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죠. 정확히, 그래, 맞아. 사람이 이 때깔이 달라졌다 이러잖아요. 그게 뭘까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평범한 싸구려, 여러분, 저도 의류에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신랑이 의류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싼 거 입고 싶잖아요. 똑같은 옷이자 하지만요, 그 재질도 다르고, 나중에 보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비싼 것까지는 못 가요, 눈이. 그치만, 아주 싸구려 후질근한 거는 이제 저도 못 입어요. 이제. 10,000원짜리 안 입어 이제 싫어. 이제는 뭔가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안목이 키워진 게 뭘까요? 내가 좋은 거를 입어봤기 때문에 이제 안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왜 몰랐을까요? 안 입어봤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그런 분들은요, 애터미 하면요, 다시 일어나요. 왜? 그 맛을 알거든요. 근데 성공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살다? 그럼 몰라요, 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업을 성공을 잘 나갔었는데 실패했다. 이런 분들은요, 바닥을 쳐갖고 돈이 없어요, 힘들어 이래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내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찾으면 좋다. 대표적으로 저희 엄마잖아요. 저희 엄마 조금 다 망하셨는데 결국 일어났잖아요.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돈에 대한 걱정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희 아빠한테 제가 아빠, 나 1,500원만 줘. 라고 했을 때 아빠가 2,000원을 줬어요. 그럼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승질냈어요. 왜 2,000원 줘? 1,500원 달라 그랬잖아. 제가 그렇게 화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냥 돈을 그냥 네가 필요할 때 쓰라고 그냥 항상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봤었을 때 맨날 엄마들이랑 막 엄마 5천 원 주세요 그러면 없어있잖아 이런 걸 어렸을 때 봤을 때 왜 저렇게 싸우지? 그거를 제가 봤었을 때 저는 그때 부모가 엄마 아빠가 돈은 그래도 저한테 이제 바쁘셔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는 혼자 다녔는데 엄마가 그래도 풍족하게 살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뭐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그걸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많이 벌어야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벌면 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들수록 돈을 많이 벌어야지 같이 쓰면서 즐겁게 수다도 떨고 외롭지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애터미 사업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대버도를 잘못 가입했을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급하게 제가 추가로 했는데, 이거 제 파트너가 이렇게 하다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대버도를 잘못 달았을 때, 이걸 바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신중하게 가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내가 혼자 그냥 아무도 케어하는 사람 없이 그냥 나 혼자 달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같이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자, 제가 요거를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내가 있는데 그냥 숫자로 써야지 좀 빠를 거예요. 1, 2, 3, 4, 6. 요렇게 달렸어. 근데 5.
이렇게 달았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회원가입을 할 때 우리는 옮길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 달았어. 근데 이제 옮기고 싶어. 그러면 10일에서 11일 동안, 그러니까 대충 그냥 열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편하게. 열일 동안 매출이 없거나 그 하위에 밑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승질내지도 마시고, 차분히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1, 2, 3, 6, 4, 5죠. 그러면 6 아래, 여섯 번째 아래에 4번이 가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적은 숫자로는 안 돼요. 근데 거꾸로 6번이 5번 밑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따라서 이 5번, 4번만 빼고 5번을 여기다 옮기고 싶어.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번을 5번 밑에다가 달아놓고 그 다음에 5번부터 요 3번 밑으로 다시 가입을 시키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첫 번째 1, 2, 3, 4, 5예요. 그러면 6 이렇게 했다 칩시다. 4번은 우측에 냅두고 5번과 6번을 3번 밑으로 달 수 있다 없다? 요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쉽죠? 근데 조금 복잡한 거, 조금 진도를 더 나가서 내가 있어. 1, 2, 4, 3, 5. 자, 그러면 내가 3번이 4번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3을 여기다 옮겨야지. 3, 5. 요렇게는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 3은 냅둬야 돼. 5만 옮겨야 돼. 이럴 땐 어떻게 돼? 안 돼요. 이건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되게 애매하잖아요. 실수해가지고. 이거는 수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절대 금물. 그리고 1, 2, 3, 4, 6, 5. 이렇게 있어요. 5. 여기가 7이고 여기가 6. 이렇게 했을 때는 7이죠. 7 밑에는 5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7을 6에다가 옮기고, 그 다음에 5부터 4 밑으로는 된다. 근데요, 여러분, 요거는 바로바로 한국에서 돼요. 한국 사람만 있을 때는. 근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달린 거예요. 그 밑에. 근데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이 오전에 여기를 변경시킨다고 전화가 된 상태여서 11시에 바뀌는데 그 11시 전에 밑에 뉴질랜드 사람이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뉴질랜드나 그런 외국 분들이 가입되면 그 지사에다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지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옮겨놓고 다시 한국에다가 전화해야 돼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셔라. 왜냐면 복잡해요. 차라리 소통이 잘 되는 데는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 외국 사람이 가입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그럼 수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잘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뉴질랜드 사람인 거예요. 여기도 여기 밑에 한국 사람. 한국, 뉴질. 여기가 한국 다. 그러면 근데 숫자가 달랐단 말이에요. 가입 순이. 근데 여기 맨 밑에 뉴질랜드 분이 원래 여기 이 두 사람을
여기 한국 사람 밑으로 달려고 했는데 요 뉴질랜드 사람이 가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두 사람보다 뉴질랜드가 더 늦게 가입됐죠. 그래서 뉴질랜드 지사에 전화를 해서 요 한국 사람 밑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 사람 여기 위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을 요 한국 사람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지사로 먼저 통화를 해서 1차 옮겨놓고 다시 한국 지사에 전화해서 한국에서 옮겼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빨리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안에 다 처리가 완벽히 됐더라고요. 그걸 빨리 알면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캐나다나 막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면 뭐 회원이 막 가입이 내려갈 수도 있고 매출이 막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조심하시고 주의해 주셔라.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글로벌의 파트너분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 밑에는 센터를 그냥 신청을 안 등록을 안 해도 자동으로 센터 소속이 그냥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 외국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한국 사람을 다시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속 센터를 다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그 소속 센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바빠고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잘 수습은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바빠서 계속 하루 종일 해서 딴 센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미리 참고로 내 파트너분들한테는 우리 소속은 여기입니다라는 걸 계속 강요를 해주세요. 해외 분들이 가입될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입이 되게 되면 소속 센터 입력을 하라고 할 때는 아무개 센터로 계속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또 자동으로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다행히 저희 파트너사님은 잘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아예 소속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 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별로 이걸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잊고 있었다가 그것 때문에 막 저한테 전화가 왔어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는 이걸 몰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여러 번 저도 계속 전화가 왔었던 게 특히 해외 분들이 가입할 때 한국 사람이 이제 다시 새로 가입을 시킬 때 갑자기 내 소속 센터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알려주셔라. 그리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랑 하면 참 잘할 텐데, 자식을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잘하면 대박이고요.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저의 얘기는 참고로만 보시고 스폰서랑 상담을 해갖고 상황에 본인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제가 4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떤 스타일로 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케이스 한쪽이 엄청 커진 거야. 내가 관여 안 해도 내 파트너가 관여 안 해도 막 커지는 데 있죠. 그럴 때는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왜냐면 나도 여기 밑에 열정적인 그 좌측에 이거 파트너라고 해야지. 파트너 사장님의 좌측에 막 그 열정적이고 세미나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막 보름에, 우리 보름 기준으로 보잖아요. 직급 수당은. 막 1,000만 포인트씩 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파트너 사장님은 우측에 죽기 살기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좌측을 따라잡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스폰서한테 시간 좀 내달라 그래도 스폰서 너무 바빠서 미안해서 부를 수도 없어. 그럴 때는 저는 여기 자식이 있다면 내 밑에 아무도 없어. 그럼 저는 그냥 자식으로 양쪽을 키우도 인맥을 붙여서 그냥 더블로 수당을 먹어서 자식을 나오게 하든지 그거는 자식을 키우는 걸 저는 허용을 합니다.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요. 왜 내가 케어를 못 해줬을 때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가 1,000포인트가 뜨는데 여기다가 하다 보면 나도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자식을 키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더블로 수당 맞으면서 누군가를 후원도 더 해줄 수 있으면 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식이고 두 번째는 내 파트너가 있는데
자식이 여기 첫 번째에 달아났어. 첫 번째에 달았는데 요 밑에서 열정적인 파트너들이 나온 거야. 여기 막 밑에서. 이런 케이스는요, 제가 자식 절대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두 줄이지만. 그쵸? 근데 내가 여기 좀 어느 정도 뜬다고 내 자식을 갖다가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여기다 막 자식 나오게 한다고 막 여기를 키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코드는 두 개 돼서 이 사람은 좋지만 이 밑에서 다 힘들어져서 이게 말림 현상이 생겨요. 이게 밑에서 막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면서 이게 갑자기 막 다 없어져. 그럼 누구 손해요? 내 손해죠. 그래서 내가 자식이 위에 있고 밑에서 파트너들이 막 열정적인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절대 그 한 줄은 자식이 나와서 스스로가 하게끔 할 때까지는 키우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설사 자식이 나왔다 해도 내 인맥을 절대 자식 우측에다 붙여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말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 자식을 못 키우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내가 있는데 양쪽에 파트너가 바로 내 양쪽에 열정적인 파트너들이 있어. 막 미친 최진아가 양쪽에 두 명 있다 칩시다. 근데 그쪽에서 맨 밑에 내 자식이 들어갔어. 그럴 때는 저는 자식을 키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파트너도 어차피 자기 밑으로 후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질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죠. 왜냐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좋냐면 좌우가 비슷할 때 있죠, 포인트가.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0대 30으로 이제 많이 맞으시니까 그 기준으로 해볼게요. 30대 30인데 한 25만 포인트 떴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막 여유가 많으면 좋은데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맞추자니 또 그래도 몇십만 원 깨지는 것 같고 안 맞추자니 5만 포인트. 어떻게 하실래요? 고민되시죠? 그럴 때 내 자식이 맨 밑에 있으면 내 자식한테 넣으면서 나하고 땀을 맞추면서 밑에 후원하면서 나도 수당을 받으면서 내 자식한테 수당을 같이 받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가 되기 때문에 할만하거든. 왜냐면 자식이 만약에 키운다는 목적으로는 야, 너 엄마가 너 성장시킬 때까지는 엄마한테 후원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괜찮다. 그렇게 써먹을 때는 여러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내가 자식이 이제 자녀분들이 어려서 이제 가입할 때가 될 때쯤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성인된 분들 말고 성인된 분들은 거의 위에 달렸는데 이제 만 20세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 어디다 달지 막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좌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하다 보면. 어디 쪽이 기울어질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우측이 대실적이었고 좌측이 소실적이었는데 갑자기 이 소실적에서 최진아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딱 느낌이 시간이 딱 1년 지나면 이 대실적과 소실적이 바뀔 것 같아. 근데 내 자녀가 가입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매출 상황으로는 우측이 대실적이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우측에다 내 자식을 달 겁니다. 왜? 꺾이면요, 여러분. 내 대실적은 여러분들이 소실적에 비해서 대실적에 이렇게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면 내 인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삐집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러면 내가 붙여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최고 좋은 게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에 생장점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송 총장님이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실적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는 비슷해졌는데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고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분을 지금 현재는 그래도 자식의 총장이 있기 때문에 대실적이란 말이에요. 그치만 거기에 조짐이 있으니까 고민을 막 했을 때 대실적 밑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600 대 600을 딱 100% 맞으시는데 가끔 애매하게 580
570만 맞을 때 미친대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빠를 보잖아요. 240을 맞아야 되는데 막 220, 180 이러면 미쳐버려요. 아, 이거를 쳐야 돼, 말아야 돼. 되게 고민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 자식이 하나 딱 밑에 생장점에 들어갔을 때 키워버리고 판매사를 하나 딱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쉽죠. 근데 더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면 꺾일 거를 좌우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 맞는 게 최고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조직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 총장님도 아주 지혜롭게 그 자식이 맨 밑에 만 20세니까 맨 밑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자라는 저기든 밑에 하나 판매사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받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출이 커지겠어요. 그 시너지가 더 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총장님이나 저나 뭐 임페리아님이랑 얘기할 때 이제 제가 대화가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성분들은 보통 감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 저 사람 싫으니까 저 사람한테 이제 안 볼 거예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정도 되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저 사람 하나가 빠지니까 내가 팀장 유지가 안 되네? 또는 내가 저 사람을 하나 빠지니까 150대 150이 안 맞네? 70대 70이 안 맞네? 이런 날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원수도 손을 잡으셔야 돼요. 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진짜 내 파트너들이 나보다 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막 다 시너지하고 다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계속 키운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 하나의 영향력이 내 후원수당이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좌지우지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대 5천만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는 거고, 왜냐면 그때 이제 5천만 대 5천만 상한선을 넘어갈 때는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요? 직급 전쟁이 일어나겠죠. 유지를 하는 거에 따라 직급 수당이 달라져요. 후원 수당은 계속 수당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단계예요? 직급에 맞추시면 안 돼요. 뭐에 맞춰야 된다? 후원 수당에 맞추셔야 돼요. 후원 수당을 늘리는 데. 여러분, 그게 진짜 내가 매일 70대 맞거나, 매일 30대 맞거나, 매일 150대 맞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두 번씩 빠져봐요.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뭐 그런 거야? 이러지만, 그걸 매일 맞았다가 맞아본 사람들이 갑자기 안 맞잖아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를 해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애터미도 후원 수당을 매일매일매일 맞던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그런 사람들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애터미도 돈을 버는 리더분들이 더 많이 뛰어야 되겠죠.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파트너분들한테 계속 섬기면서 알려주셔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알아듣는 속도가 보통은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돼도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신대요. 왜? 이성현 박사님이 요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1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이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해서 이런 시너지를 잘 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보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가입을 잘못했을 때 제가 오늘 한 번 얘기했을 때도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스폰서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어쨌든 당황하지 마시고 10일 안에는 변경이 되니까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 외국이 가입됐을 때는 절차가 조금 더 들어간다. 한국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사로 변경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상담을 스폰서랑 하시고 그리고 계보도를 항상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라. 그리고 이 케이스 바이 자식을 키우고 싶다 하면 제가 아까 네 단계를 밝혀줬죠. 자식이 위에 있고 내 열정적인 파트너 미친 사람들이 아래에 있을 때는 절대 자식을 코드로 쓰면 안 된다. 근데 내 열정적인 파트너들 미친 사람들이 위에 달렸는데 내 자식이 밑에 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상황 봐서. 그리고 내가 여기가 대실적이고 내가 여기가 소실적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나 보니까 바뀔 것 같아. 그럴 때는 대실적에다가 자식을 붙여서 또 붙여 나가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요, 여러분 생존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잘 되게끔 성장이 되게끔 밑에 뎁스를 잡고 내려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자식을 키우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한 게, 나도 애터미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꽁끼게 들렸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 밑에, 제 좌측에 9명이나 세미나를 타고 다녔던 그 조직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때 저희 아빠가 너 하고 싶냐? 이래가지고 제가 하게 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하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꼴값이 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꼴값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어리면요. 일단 사람들의 편견이 있어요. 저 친구가 뭘 알아? 이런 편견이 있는데 제가 다행히 이제 애터미가 7년이 됐고 8년 차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8년 차 되셨어요? 오래 하셨네요. 애터미 그렇게 보세요? 대단하시네요. 이제는 귀를 기울이면서 듣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내 파트너들도 이제 오토 판매사, 오토 세미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신뢰도가 생기면서 똘똘 뭉쳐지고, 제가 작년에, 저는 항상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비해 매출이 100% 성장했어요. 2배 성장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3년 동안은 방황한 세월을 가졌고요. 혼자 방황을 했어요. 막 그냥 똥파리 마냥 막 다녔던 거예요. 막 이꼴 저꼴 깨지고 막 박살 나고 막. 그리고 3년 동안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파트너들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돈을 벌고 이제 이게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이제는 잘 되는 그게 단계에 왔어요. 왜? 내 파트너들이 오토가 되면서 셀프 리더들이 나오니까 점점 인재들이 몰려오니까요. 이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했었는데 어디 테슬라 주식인가? 보면 쭉 안 가다가요. 막 이렇게 가요. 근데 애터미도 그렇게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6년간은 그냥 이렇게 성장 속도는 됐지만 천천히 갔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00% 성장이면. 그럼 뭐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100%면 150%, 200%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알아듣고 이제는 사업하는 사람, 능력자들도 들었으니까 난 투자도 하면서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제 제 모습을 보고 나는 당기고 싶어요. 막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제가 이제는 멘토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탄탄하게 성장이 아주 빠르게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 혼자 셀프 리더였던 사람이 이제는 팀이 돼서 셀프 리더가 이제 계속 전 세계로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 사이에 그 한 3년 동안 오토 유지 제가 초창기 때 3년을 처음에는 그냥 수동으로 오토를 유지했다면 그 나머지 3년은 내 파트너가 이제 오토가 되면서 제가 너무 오토가 그냥 뻥쭉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틀 만에 그냥 뭐 또는 하루 만에 그냥 오토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250만 원 그냥 정말 뭐야? 뭐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그릇이 어떻게 돼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쪼잔하면요. 절대 조직이 안 커집니다. 근데 그 그릇을 키우는 거는요. 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내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은요. 내가 못 도와줄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데 유일하게 네트워크는 왜 돈 자랑을 할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돈 자랑을 하는 데가 제가 어디서 돈 자랑을 또 하는 데가 있었는데 했더니 주식하고 저기 뭐야 다단계판에서 돈 자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 번 사람들이 없거든. 그래서 사실이야? 사실이야? 야 통장 보여줘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돈 많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이렇게 하면 돼라는 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장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막 내가 막 돈 많이 그래서 그 목적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파트너가 오해를 낳아서 그럼 네 밥도 하나도 안 사냐? 막 이러면서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상황에 맞게끔. 아시겠죠?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 자, 벌써 한 시간이 뚝딱 갔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주 지금 녹음 준비하랴, 댄스 챌린지 하랴,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애터미 하랴, 진짜 살 빼랴, 운동하랴, 공부하랴. 아,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다 돼요, 다 돼. 아시겠죠? 다 할 수 있더라. 왜? 내가 그 목표가 정확하다면요.